이번 이야기는 싫어. 대학교 1학년 때 그 공포스러움. 때는 대학교 1학년. 참고로 재수했습니다. 실화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S대 연극영화과 공공학번. 연극영화에 열정이 한참 타오를 때 일입니다. 무엇이든 전부 해낼 것 같았던 시절. 단합이 너무나도 잘 되던 시절. 동전 모아 소주 사먹고 수돗물 마시던 어쨌든 신생과라 학교에서 그리 만족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혹시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페이크 다큐 형식의 공포영화. 한때 이 영화가 정말 실화인 것처럼 꾸며냈었다. 모르시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우리는 정해진 수업 말고 모임. 예를 들어 연영과 내에서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재즈 댄스 모임, 그런 모임들에도 열중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학교 생활 속에서 어느 날 동기 동생의 얘기. 제가 재수를 해서 동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형! 딱 귀신 봤어! 믿음이 가는 놈이라 의심. 진짜? 아이고 구락가네. 아, 형 진짜야! 하는 순간 옆에서 나랑 같이 봤어! 하는 또 다른 동생 녀석. 야 어디서? 평창동! 야 가자! 학교에는 카메라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답사를 하자. 오늘 저녁에.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학교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와. 참고로 학교가 산 꼭대기 요새입니다. 택시를 타고 3명에서 국민대를 지나 택시가 거리상 더 값이 싸게 먹힐 듯 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터널 하나를 지나고 평창동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창동은 갑부들만 사는 동네라 그런지 길도 넓고 썰렁하더라고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다들 개인주택의 담 높이는 과장 안하고 5m에서 10m 정도? 압박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슬슬 걸어 올라가는데 갈래길이 나오고 한 10분 정도 올라간다. 동생 한 명이 형! 여기가 거기 그거 있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집이야. 아, 귀신 나온다는 흉가. 문에는 엄청 큰 나무로 입구를 봉해놨고 그 위에는 부저에 큰 것이 2장 붙어있고. 와. 그 상황에서 소름이 오싹하더군요. 그 집을 생각하고 5분쯤 더 올라갔나 이상한 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 그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 나와서 가로등도 50m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나만 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창동은 사실 산동네다. 하지만 갑부들이 사는 동네. 동네가 산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산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형! 여기 이상한 차들도 많고 이상한 소리도 봤어. 넓은 길 옆에는 정말 이상한 차가 있었다. 바퀴 없는 봉고차. 보셨나? 그것은 차가 아니고 집이었던 것이다. 길가에 잠만 잘 수 있게 해놓고 산속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방언, 이상한 언어 주문 같은 것을 하며 밤새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상한 소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커졌다. 졸라 무서웠다. 한 사람한테 나는 목소리가 아니다.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여기저기 어두운 나무 아래서 흩어진 채. 와, 장난이 아니다. 솔직히 같이 간 놈들보다 형이기에 내려가자 말 못했다. 서로 눈치만 보며 계속 올라갔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눈에 띄었다.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교회를 지나고 나니까 교회였던 것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그렇게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계속 올라갔다. 이번엔 타이어가 달렸지만
창문이 없는 버스가 한 대 있었다. 그 앞에 길거리 무엇인가를 끓이는 사람이 보였다. 라면인데 그 사람을 지나가며 쳐다보았는데 눈이 마주쳤다. 순간 또 울었다. 씨발.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았다. 느낌이 뭐랄까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느껴졌다. 조용하게 동생에게 물어보았다. 야, 귀신 본 데가 어디냐? 10분은 더 올라가야 해 라고 이야기했다. 와, 씨. 그래, 야, 한번 가보자, 씨. 그 순간부터 깡이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이미 숲속의 사람들의 중얼거리는 방언은 크게 들리고 있었다. 머리는 쭈뼛쭈뼛 쓰고 길이 점점 좁아지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길 한복판을 가르고 있었다. 졸졸졸하고.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가로등이 띄엄띄엄 나간 것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같았다. 저쪽에선 가로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불규칙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그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다가 우리가 지나갈 때 딱 꺼졌다. 와, 눈을 진짜 엄청 크게 떴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당시 칼라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 조명도 도움이 안 되고. 야, 가자. 야, 내려가자. 다시 오자. 형, 쫄았어? 야, 후레쉬 가지고 오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단 왔던 길로 뛰었다. 무서웠나 보지. 동생들이 갑자기 나랑 같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공포감은 최대였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다가오는 것 같았고 그 라면 끓이던 사람이 우리를 잡을 것 같았다. 계속 뛰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졸라 뛰어서 한방에 입구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다음주에 다시 오자며 집으로 가자고 했고 모두 오케이 했다. 그날 집에 가서 무서움을 뒤로하고 일단 잤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 얘기는 점점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고 깡조 타는 사람들은 다 모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를 처음에 얘기한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처럼 우리도 다큐 형식의 단편 영화를 찍어보자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술을 먹었다. 조금. 그리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삼수한 형들도 갔다. 입구에서 천천히 대략 10명 정도가 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집 앞에 도착했다. 야! 들어가봐! 형들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당근 나는 안 들어갔다. 그 집은 좀 부실해서 현관 옆에 벽을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듯 했다. 형이 들어가봐! 야, 자식 쫄았냐? 잘 봐! 귀신이 어딨어! 하며 담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우리 3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약간 술 기운에 시글시글 했었다. 형이 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조금씩 집안에서 종소리가 났다. 야, 다들 조용히 해봐. 왜 종소리가 점점 커져가더니 대략 5초 정도 조용하더니 갑자기 종소리가 딸랑딸랑하고 엄청 크게 났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담에서 떨어진 형은 아픈지도 모르고 졸라 제일 빠르게 뛰었다. 입구에서 우리는 멈춰섰고 몇몇 여자아이들은 집에 간다며 카메라에 모든 것이 찍혔다. 소리까지. 그리고 남자 5명이 남아 다시 올라가기로 하고 그러게 올라갔다. 그 집을 쌩까고 계속 올라갔다. 그 봉고차도 여전히 있고 방언소리 역시 계속 끊이지 않고 들렸다. 교회를 지나 계속 올라가는 길에 갈림길이 여러 곳 있었는데 우리는 일부러 산 쪽으로 향했고 어둠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무서웠지만 귀신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갔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절이 하나 나왔다. 형, 저기야! 저 절이 이 산에서 거의 꼭대기일 거야. 저기 절 지나서 오르막길이 있는데 그 오르막에서 귀신을 봤어. 아직까지 의문이지만 그놈들이 그때 거길 왜 올라갔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한 놈이 오토바이를 샀는데
그놈이 시골에서 올라온 놈이다. 잘 사는 동네 구경경, 서울 시내 구경경, 그리고 대통령의 마을이라 하여 궁금해서 올라왔다고. 그러게 했었던 것 같다. 그곳에서 산 아래를 보니 정말로 서울이 반쯤은 한눈에 들어오는 듯 했다. 아름답게 보였다. 절 지났을 즈음 우리가 아래에서 들었던 그 종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그리고 완전 산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하나가 있었는데 거긴 도저히 무서워서 올라갈 깡도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귀신을 못 봤다고 하며 아, 귀신 없네 하고 내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나도 그랬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마음속으로 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이 더 무서웠다. 산속에서 내려오는 길이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대략 100명은 넘은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가 실패작이라며 노래를 부르며 아, 귀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며 소리 지르고 내려오고 있었다. 어느덧 교회 앞까지 내려왔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내려오는 길가에 사람은 없었고 어느 꼬마애가 대략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애가 혼자 길가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 꼬마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와! 하며 시비를 걸고 있었다. 동생이 이놈! 늦게까지 놀면 엄마한테 혼난다!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내려오고 있었다. 모두를 집에 가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우리는 아무 일 없듯이 일상생활대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귀신을 봤다는 동생 2명 구라쟁이라고 놀렸지만 그놈들은 진짜 귀신을 그곳에서 본 적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다. 그럼 며칠 후 나 할머니 생신이라 외갓댁에 갔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6.25 참전 당시 백마고지에서 훈장을 받으셨다고 나의 계속 옛날 얘기를 해주던 기억이 난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얘기 한번 빠지면 기본 1시간은 그냥 넘는다. 그만큼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지금은 효라고도 생각하며 대화를 잘한다. 할머니에게 우연히 귀신 얘기를 했다. 할머니! 나 귀신 보려고 산에도 올라갔는데 귀신은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내려왔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귀신이 있는 것 같을 때 안 보일 때는 주위 사람들을 봐봐. 아마 귀신들이 가끔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저 또 흠이 씨. 순간 나는 진짜 얼었다. 교회 앞에서 놀던 그 꼬마아이 생각해보니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녀석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칼이었고 설마 진짜 칼. 눈빛이 장난 아니었고 옷차림새도 새 옷의 느낌이었고 잘 사는 동네에서 그런 꼬마아이를 혼자서 그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길거리에 두지 않을 거고 마치 그 꼬마놈은 우리를 보며 비웃었던 것 같고 우리를 기다린 것 같았다. 다음날 학교로 갔다. 학교에서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뒤집어지고 카메라를 찾아 필름을 돌리면서 동생이 하는 말. 형! 나 그날 그 꼬마애 머리 쓰다듬은 손이 그날부터 아파. 느낌을 물어보았을 때 그냥 차가웠다고만 말했다. 그래 필름을 틀었는데 이미 지워진 후였다. 학교의 연영과 지원이 부족해서 테이프도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쓰고 이런게 반복되었던 시절이라 와 짜증난다. 근데 지워지기 전에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서 물어봤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았다. 꼬마애는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점프컷으로 나왔다고. 황당한 얘기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는 후 한참 동안 바빴다. 오랜만에 학교 끝나고 모두 모여 술을 먹었던 날 동생 둘이는 분명 귀신을 봤다며 꼭 찍어오겠다며 학교 카메라를 들고 와서는 떠났다. 나는 가지 않았다. 두 놈들은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이틀이나 제꼈다. 전화도 안 받고 3일째 되는 날 학교에 왔다. 부서진 카메라를 들고 학과장님께 진짜 심하게 깨었다. 그 마지막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술이 취한 상태라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저에서 계속 종소리가 심해져서 뒤를 돌아보고 저를 보고 있는데 앞쪽에서 척척척척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앞을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자기들 쪽을 따라오고 있었다고. 천천히 오다가 점점 빨리 왔는데
가까이 올수록 척척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사람이 뛰어오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 다리가 없고 떠있었다고. 그리고 놀라서 뛰어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울리는 그 심한 종소리에 또 놀라 카메라를 떨어뜨렸다고. 언덕이라 카메라가 자기를 속도에 맞춰서 굴러 내려오길래 뒤도 안 보고 가다가 카메라를 다시 주웠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서져 있었고 테이프는 어디로 갔는지 열려 있었는데 그 순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뛰어내려오던 길에 교회 앞에서 깨끗한 하얀색 정상을 입은 아이가 뛰어놀며 입에서 뭐라뭐라 흥얼거렸는데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츠츠츠츠 이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입에서 나는 소리 같지 않는 소리였다고. 택시 타고 도망갔다고 했다. 전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았지만 인정을 했고 그걸로 우리들은 평창동 사건을 종결해야만 했다. 지금만 생각해보니 그 동네는 흉가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